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네, 네, 알렉스님이 재밌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네, 여기 레몬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대구동찬님, 또 최부자님, 네, 여기 마초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청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신신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7월 7일 네,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방송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급등주가 흔들면서 급등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조정보다는 이제 안정을 즉 상승을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초기에 많이 흔들거든요. 마치 이제 지진이 난 것처럼 종목들이 심하게 흔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 이겨내셔야만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수가 지수 안정을 지금 딱 잡아놨으니까 종목들이 급등할 때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주들 있죠. 대선주들이 매일매일 되게 재밌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선주들이 움직이는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방송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얘기도 많이 할 거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락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예 박근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여기 코스닥 지수를 띄워놨는데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선방했어요. 자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0.1%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09%까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왜 그랬냐면 일단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도 어제 이제 5% 넘게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 1.5% 전후 뭐 최대 2%까지 급등을 했다가요. 장 막판에는 이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죠? 일본 증시도 보시면 네,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으로 끝났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빠졌죠.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 때문에 그래요. 뭐 기관이 이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오늘 삼성전자죠.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1.45% 나름대로 네, 급등 출발했어요.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급등 출발한 게 맞죠. 근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2.9%로 하락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거래도 조금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왜 이랬느냐? 삼성전자가 이제 2020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기관이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단타 쳤는지 네. 어제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다 뭐 이거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 기관이 400만 주 이상 순매수한 걸로 되어 있죠.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네, 그만큼 판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패대기를 쳤어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2천억이 넘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팔았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거? 기관이 그랬어요. 이 나쁜 아저씨들이 이번에 또 갖다 던져버렸어요. 단타를 친 건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갖다 집어 던지는 바람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안 좋게 끝났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진짜 시초가 출발은 좋았는데 종가 관리는 기간 때문에 이제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요 항상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 찾고
다시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그 삼성전자 말고 어젯밤에 이제 중국 증시 급등한 거 이제 저녁 방송할 때 언급해 드리면서 또 어떤 얘기 했었죠?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신고가가 나고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어제 언급했던 종목도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보시면 아마존이죠. 어제 저녁 8시에 방송할 때 아마존 얘기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5% 이상 추가 급등 나와서 신고가를 열심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테슬라 얘기했었죠. 테슬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어젯밤에 13%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이죠. 네, 애플이 2% 이것도 어제 이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났죠. 그리고 뭐예요? 페이스북 이것도 급등했죠. 그리고 넷플릭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 대부분 다 신고가가 났습니다. 즉 중국도 강하게 상승을 시작을 했고 미국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조정을 받기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제가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조정 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상승할 거란 얘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비관론자들 현금 잔뜩 들고 무서워했던 그 비관론자들은 지금 다 패닉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별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세력들이 이제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모든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꽂으면서, 그죠? 네, 그냥 그렇게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 저도 이제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네, 어린이 시절이 있었어요. 주식 어린이, 뭐 다른 말로 이제 뭐 주린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내 종목 무조건 올라간다. 뭐 전문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음날 무조건 급등한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맞아요. 개별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이제 막 상한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급등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아주 난리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급등한다고 하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을 하나 보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막 쫙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니면 개별주로 따지면은 최근에 뭐가 많이 갔어요?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우선주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요번에 이제 많이 갔죠,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 반등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안 가요. 100개 중에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갈까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에서 아주 난리가 나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개인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을 합니다. 이거를,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저녁에는 그 원리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회원용 강의가 있고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따로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상한가를 치면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가냐면 최근에 이제 그 마스크 테마주 있죠? 마스크 테마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 확 터져서 중국 우한이 봉쇄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마스크 테마주들이 상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천천히 아주 지저분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올라갔다고요. 끊어서 이렇게 매물대라는 매물대 있죠. 다 걸리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개인들이 충분히 다 팔았을 때쯤에 그때 순간적으로 물량 감아가지고 치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이런 시원한 양봉, 그건 언제 나온다고요? 허리 아니면 저기 꼭지에서 나옵니다. 상승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자잘자잘한 캔들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시작하죠.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급등주는 흔들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이럴까요? 차트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기타 잘 치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면 피아노 좀 치시는 분들, 악기 다룰 줄 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기타나 뭐 악기를 다룰 때 무슨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기타를 조금 이제 취미로 조금 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연주가는 아닙니다. 조금 이제 조금 쳐요. 근데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타의 코드도 있고 뭐 바이올린이나 뭐 다 코드가 있겠죠. 근데 그냥 코드가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알면 굉장히 응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 하나에 코드만 외워서 치잖아요. 축을 하고 연습하면 그거는 칠 수 있어요. 그 노래 하나는 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른 걸 못해요. 왜요?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코드만 배웠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차트를 갖다가 지금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차트를 띄워놓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차트에다가 선 긋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하지만 그냥 그것만 외우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코드만 통째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를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노래는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차트가 나오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트가 약간만 바뀌면 못해요. 똑같더라고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오늘. 왜냐면 종목들이 급등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모르면 초반에 싹 다 털립니다. 5월달 6월달 열심히 매집은 잘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졌으면 나중에 그 수확물을 얻어야 되지,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확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초반에 다 잘라먹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맨날 무슨 새싹만 잘라서 먹을 일이 있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 많이 내시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급등주가 상승을 시작할 때는 지저분하게 올라옵니다. 깨끗하지가 않고요, 강하지도 않고,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덜커덩 거리면서 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한, 아니면 이제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 마치 무슨 KTX 있죠? KTX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용하게 쫙 빨리 가잖아요. 가속도 엄청나게 빨리 되죠. 좋은 차일수록 편안하고 가속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를 바라시겠지만, 물론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KTX는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싼 고급 차를 생각하시겠지만, 경운기처럼 갑니다. 경운기, 일명 우리 딸딸이라고 불렀던 그 경운기 있죠? 시골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요즘에 시골에서도 경운기 잘 안 해요. 트럭 같은 걸로 하시지, 트랙터나. 근데 아무튼 그 경운기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달그닥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최근에 투매가 많이 나왔죠? 개인들이 조종을까봐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개인들이 좀 따라 붙어줘야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 마스크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올해 1월달이었죠. 12월달하고 1월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왜냐? 12월달에는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대주주들이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면 12월 말 그 배당락 있죠? 그때까지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보통 11월, 12월 달에는 개별주들이 하락을 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공갈 협박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갔어 이러면서 이제 북한 사투리 썼습니다. 막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협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해줬어요. 넘어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저렇게 공갈 협박하면은 별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1월 달을 딱 맞이했는데 웬걸 미국에서 이란에 있는 그 최고 사령관 중에 한 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아시죠? 이란 그 어디에요? 그 사령관 하나가 바그다드에서 그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란이 보복하고 막 그랬었죠. 네. 분위기가 살벌했었어요. 마치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예, 짜고 친 고스톱이었죠.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지수가 이런 식으로 막 하락하고 막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이거는 코스피니까 덜 빠진 거죠.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 확 나오죠. 어디였냐면 12월 달이 여기였다니까요. 막 하락하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막 급락했죠. 요거. 여기 이란하고 전쟁 날 뻔했을 때, 전쟁 날 것처럼 쇼를 했을 때, 그때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4% 가까이 빠지고 막 그랬어요. 분위기 흉악했다고요 그때. 이 얘기를 왜 들어요? 지금도 개인들 분위기 흉악하죠. 왜요? 이때도 조정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정 안 왔어요. 지금도 사람들 조정 온다고 걱정하죠. 아직도 조정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럴 때 급등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그 급등주들 올라갈 때 깔끔하게 올라가느냐? 아니요. 깔끔하게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수가 저렇게 엉망이고 전쟁 날 것 같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종목들이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막 음봉 하나 보이죠? 이란이 미국 공격했을 때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거든요. 그때 하여튼 막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오죠.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시장은 좋은데 개인들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개인들 심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악성 매물대들이 있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심리가 아주 좋고 재료가 엄청나게 잘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아마 진짜 수직으로 급등할 거예요. 그런데 심리가 안 좋아요. 심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수급이 안 좋겠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을 수급이라고 해요. 심리가 안 좋으니까 수급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죠 실제로. 네. 여기 보니까 온통 10%래요. 10%라면 뭐예요? 여기 10%는 음봉들이 많죠? 이게 뭐예요? 저항대잖아요 다. 매물 저항.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수급이 딸리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요? 전쟁 날까봐.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초반에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길고 막 그렇죠. 올라가다가 말고 힘들면 또 하루 이틀 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앞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끌어올리다가 한번 뽑긴 뽑았는데 바로 못 제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제꼈는데 매물대가 어디 그거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10%런 음봉 센 거 하나 보이죠? 거래도 많고 여기서 걸린 거예요. 숨고르기 한번 한 거죠. 그리고 일제히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수익 한번 내보고 싶으시죠? 실제로 모나리자를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수익 잘 내고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녁 방송할 때 아무리 이제 무방이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면 잘 얘기 안 합니다. 저희 방에서 매매한 거 그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전 매매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준비하시라고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현금 준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속을 거면 저 같은 긍정론자들한테 속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어요. 왜요? 긍정적인 그 말에 그리고 그 논리와
근거,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그 설명에 속으셨잖아요. 그럼 부자 되시는 거예요. 근데 비관론자들한테 속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잘해야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 아시죠? 네. 비관론자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 얘기예요. 모나리자 추천하고 나서도 제가 이 얘기 이때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왜요? KTX처럼 시원하게 갈 거다. 하지만 초반에는 경운기 탄 것처럼 덜커덩 거릴 거다.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인데 종목이 왜 이래?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셔라. 대신에 덜컹거릴 거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문가가 잡아주는 시황은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방 몇 미터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미리 얘기해드리죠. 그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덜커덩거릴 거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실제로 덜커덩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법 강의도 중요한데요. 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거예요. 아까 경운기의 비율을 들어드렸는데 옛날 자동차, 지금 자동차들은 그냥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시동 걸려서 바로 가버리죠. 옛날 자동차는 시동 걸 때 잘 안 걸릴 때도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옛날 자동차 막 스틱 막 이런 것들. 네. 그때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진짜 시원하게 가죠.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어디라고요? 여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지금 무방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 언제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느냐? 지금은요. 머뭇머뭇거리시고 시간 끄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왜요?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지수가 정말 받쳐주는 상태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그러면 개별주들 만지는 세력들이 급등시키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순간 확 들어버려요. 지금은 빨리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초반에 아무튼 여기 세력들이 왜 흔드느냐? 본격적인 상승 시작할 때 첫 번째 속이려고 합니다. 누굴 속여요? 개인을 속이는 거죠. 테마주가 아닌 것처럼 그 관련주가 아닌 것처럼 마치 안 갈 것처럼 속입니다. 이제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나왔는데도 급등하다가 말고 아니면 어쩔 때는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맞거든요. 그 테마주가 맞는데 테마주라고 얘기하면 그 테마주가 맞아. 근데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한 2, 3일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배구 경기로 따지면 시간차 공격하는 거죠.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매물대 소화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제 매물대 저항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리고 자 요런 자리에서 주식을 눈치껏 좀 싸게 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매물대 소화할 때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이제 싸게 산 사람들도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를 보여주면 되냐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면 싹 다 털려요. 그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본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기 성향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싹 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향이 다 다르죠. 개인들이 스윙이나 중기 성향들도 있군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털리게 합니다.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거래를 터뜨리죠. 아니면 그 다음날 아랫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마이너스 4%까지 보내면서 앞전에 있는 저항 못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실제 모나리자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스크 테마주 중에 50이나 이런 것들은 상한가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갖고 있는 사람은 어이씨 50은 상한가인데 이거 왜 못 가?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모나리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잘못 샀네. 50 살 걸. 그래서 딱 팔았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에 가는 거죠. 그럼 그분은 또 뒷목 잡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이제 왜 내가 팔면 항상 상한가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소주 한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내고도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상한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날 또 급등하잖아요. 뒷목 또 잡는 거예요. 안 팔았으면 지금 1000만원 손해봤네. 2000만원 손해봤네. 이러면서 이제 뒷목 잡는 겁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런 일 안 생기시게끔씩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똑같은 얘기를 또 강조를 하죠. 어디냐고요? 여기에요. 지난주는 요 정도, 지난주에 요 정도에 있었죠. 네. 지금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미 좀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언제 이렇게 흔드느냐, 언제 이렇게 심하게 흔드냐면요, 사람들이 조정 온다고 할 때, 그때 진짜 심하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없는 사람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전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회원가입을 해볼까? 아, 그랬다가 또 지난번에처럼 또 다 들어가서 물리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이렇게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큰맘 먹고 들어가는데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쪽 방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아까운 종목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 고민하겠어요? 수익이 좀 났거든요. 살살 올라오니까. 그럼 뭐 어떤 생각해요? 수익이니까 조금 수익이죠. 그러니까 조정 올 것 같은데 폭락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정이나 폭락 오기 전에 수익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 약간씩 이제 뭐 이유는 다르겠지만 끝에 가면 항상 이겁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요 고민하시죠. 맞죠? 네, 그러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세력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가를 조금만 움직여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세력들이 천천히 무슨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실제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하면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왜냐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요? 급등하려고 사전 정지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 얘기를 준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얘기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져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대손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서요. 우리 현대한테도 약속한 게 있고. 저녁 방송을 저희 정회원들도 되게 많이 들으세요. 왜냐면 낮에 한 3시간 정도 이제 기법 강의, 시황, 종목 설명 쭉 해드리는데 저녁에 또 이어서 하거든요. 낮에 이제 못한 얘기 저녁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녁 방송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상승 중간에도 이 흔드는 게 나옵니다. 중간에 또 나옵니다. 왜요? 중간에 눈치채고 들어온 사람들 털어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흔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게 흔드는 건지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나갈 때도 차트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흔들면서 매집할 때하고 세력이 털고 나갈 때하고 차트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데, 이거를 간파하는 방법이 뭘까요? 차트 분석?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요? 그건 절대 아니죠. 왜요? 아니 이제 뭐 상한가나 15% 20%씩 급등했다가 다시 누르는데 그게 기본적 가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세력들이 나가라고 터는 거지. 그죠? 차트 분석 갖고 다 안 돼요. 가치 분석 다 안 됩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AI라도 데려다 놓고 분석을 시킬까요? 아마 걔도 헷갈릴 거예요. 어디 가서 무료 종목 진단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네이버 지식 인에다가 물어보면 답변해 주나요? 답변해 주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를 간파하는 방법은요, 제가 해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아세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보고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센 재료인지 약한 재료인지, 그 재료가 지금 잘 붙을 때인지 안 붙을 때인지, 수급은 어떤지,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관과 수급은 어떤지, 개별주다 그러면 세력의 지금 수급은 또는 세력의 생각은 뭔지, 개인들의 동향은 뭔지, 그 다음에 사회 각각에서 나오는 정치, 외교, 경제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세력의 돈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강한지 약한지, 어젯밤에 미국 증시 중에서 어떤 테마들이 어떤 업종이 급등했는지, 어디가 신고가가 나고 있는지, 곡물 가격은, 철강석 가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생 시장은 어떤지, 환율 시장은 안정적인지, 이거 다 봐야 돼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면서 단타를 쳐야 돼요. 단타 치는 게 그냥 이렇게 느낌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이거 다 감안을 하고서 단타를 치면 단타가 아주 잘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거 안 하시잖아요. 차트 하나 딱 보고 아침에 왠지 느낌 좋은 거 그거 사시죠? 맞잖아요, 솔직히. 오감으로 주식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모나리자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제가 이것까지 맞췄어요, 이때. 꼬리가 이런 식으로 장중 조정에 나올 거다. 그때 나오는 게 윗꼬리도 있지만 아랫꼬리가 많다 그랬어요. 이게 장중 조정이거든요. 장중 조정이 뭐냐면 그날 하루 동안에 밑으로 이제 훑은다고 그래요. 밑으로 쭉 찍어 눌렀다가 끝날 때 감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폭등 나와요. 이런 장중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무슨 하버드 대학교 나왔나요? 아니에요. 저는 유학파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씩 바꾸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근데 그게 약간씩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한 5년 지나잖아요. 그래서 싹 바뀐 거예요. 2015년도 6월달부터인가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5년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싹 바뀐 거예요. 엊그제 또 신규 회원이 한 명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혼자 못하겠대요. 그전엔 이게 됐는데 지금 안 된대요. 왜요? 안 맞는데요. 팔지를 못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되게 헷갈리게 합니다. 매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요즘 파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대손주 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 열심히 매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종목들이 폭등 나오기 일부 직전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왜 그러면 종목들이 이렇게 덜커덩거리면서 경운기처럼 그렇게 가느냐? 재료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조정이 올까봐? 아니에요.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급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대선주들이 아주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전체가 지금 대선주 전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관련주가 20개가 넘거든요. 한 30개 넘을 겁니다. 다 따지면. 근데 그 중에서 서현 하나랑 제일테크노스 하나 갔어요. 2개. 물론 딴 것도 있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놓고 급등한 거는 제일테크노스하고 서현이에요. 그 뒤에 많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못 가요. 왜 그러느냐? 수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급은 왜 부족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왜 안 좋은데요? 조정 올까봐. 조정 온다고 누가 그랬는데요? 비관론자가. 말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비관론자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TV 뉴스에서.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예요? 차트는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죠? 네. 언론은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트하고 뉴스,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에 검색해서 종목 찾고 뉴스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차트 보고 매수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분명히 뉴스가 도움이 돼요. 뉴스를 거꾸로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뉴스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명쾌하게 지금 이제 얘기해드렸죠? 왜 뉴스, 차트, 인터넷 검색하면 가난해지는지. 세력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잖아요. 근데 밤새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검증도 안 된 일반 개인들 무료라고 그냥 방송 듣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비관론자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뉴스에 세뇌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관론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인버스나 공매도 건 사람이 비관론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비관론자일 수 있지만 자기가 비관론자이면서 비관론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뉴스 중독자들이 비관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좋은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쁜 것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뉴스를 읽는다고요? 아니요. 부자는 뉴스를 보는 그 개인들을 읽어요. 개인들이 뭔 생각하나 이러면서. 뉴스 보지 마세요. 어설프게 보셨다가 오히려 크게 해를 입는다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아무튼 지금 전체 종목들이 못 움직이는 이유가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다예요. 자, 아까 하나 제가 빼놨군요.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랬죠?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을 때가 꼭지일까요? 바닥일까요? 예, 어서오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개인들의 심리가 정말 지금 최악이거든요. 자, 그럴 때가 바닥이에요? 아니면 꼭지예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어떤 바닥? 증시가 지금 폭락했나요? 아니죠. 근데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아요. 그럼 뭐예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 정도로 급락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이제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제가 느끼기로는요.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개인들의 심리가 더 안 좋아요. 더 불안해요. 왜요? 혹시라도 이렇게 급락할까봐 심리가 더 안 좋거든요. 지금 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주가는 안 빠지고 지수도 안 빠지는데 개인들은 불안해한다? 그럼 이런 바닥은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급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네. 주식을 저는 하면서 전문가를 한 게 참 도움이 많이 된 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전문가는 주식만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섞여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거에 매력을 느끼는지, 어떨 때 광분을 하는지, 흥분하는지, 어쩔 때 냉정해지는지 그걸 다 알아요. 전문가면서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인간 지표 읽어내는 거는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해드리잖아요. 지금 뭐예요?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급등을 걱정하셔야 돼요. 급등을.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소외당하신다니까요.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높지 않죠? 제가 어제 얘기를 하려다 안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때 별로 이렇게 뭐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목에 되게 힘줘서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제발 조정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에다 힘을 바짝 주고서 막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지금은 목소리가 그냥 차분하죠? 왜 그럴까요? 조정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조정 걱정 안 했지만 조정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을 걱정한 거죠. 지금 마음 편안하게 빨리 매집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안 좋아서 사람들 심리가 안 좋아서 수급이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가 안 움직이고 일부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평생 이렇게 가느냐? 아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그 대장주들이 나와요. 본보기로 뭔가가 터져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시장이 안 좋고 심리가 사람들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그죠? 종목들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데 개인들의 심리를 돋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맛 잃은 사람 그 입맛이 돌게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2배, 3배씩 올라가는 뭐 정부 정책주나
아니면 이제 뭐 대표적인 거는 테마가 나와요. 옛날에 수소차나 미세먼지 테마주처럼 뭐가 딱 나옵니다. 쫙 가요. 순간적으로 막 2, 3주 만에 3, 4배씩 쫙 급등해요.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가 급등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입맛이 싹 도는 거예요. 아, 이젠 사야 되겠다. 막 몰려듭니다. 그때 일제히 폭등 나옵니다. 매집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상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선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대선주 쪽을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우두머리가 나오고 나면 뒤에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니까 빨리 낌새를 눈치를 채시고 매집을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선주 얘기를 해드리기로 했죠. 자, 대선주 중에 자, 보세요. 윤석열 씨가 요즘에 이제 가장 그 핵심에 있죠. 이슈의 핵심에 있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대정주가 서현이라고 알려드렸죠. 근데 서현이 대정주 역할을 현재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6%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대장주였으니까 나머지 윤석열주도 다 음봉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님이 서현이었는데 서현이 마이너스 6%로 끝났으면 그러면 뒤에 부대장이 지금 제일테크노스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15%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일테크노스를 보죠.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고요. 오늘 끝날 때는 플러스 5%로 마감합니다. 잘 끝났죠? 반응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3등 정도로 갈 수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있죠. 플러스 3%로 종가 관리하면서 끝납니다.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은 했는데 왜냐면 서현이 하락하니까. 근데 끝날 때는 양봉으로 끝납니다. 차트 예뻐요. 다 각자 따로 놀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성산업이라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의 몰라요. 이게 윤석열 관련주인지 잘 모르시는데 보일러 관련주로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윤석열 관련주가 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요.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했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하는 쪽에서 추천했었거든요. 윤석열로.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다 뭐 갖고 있어요? 서현이나 아니면 아이크래프트 두고 있어요. 안 가죠? 제가 이거 안 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크래프트 갖고 계신 분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윤석열도 다른 거 잘 가는데 대동산업 그런 거 가는데 이거 왜 안 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QR코드 관련주로 급등했다고. 그래서 과열됐다고. 거래가 이 정도 있으니까 수급이 되게 좋아 보이시죠?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되게 상세하게 풀어서 또 설명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거래량이 그냥 듬직한 아주 수급 좋은 뭐 그런 걸로 보이시죠? 천만에요. 차트를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이게 2012년도부터거든요. 8년 동안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거래량입니까? 이게 좋은 거래량이냐고요. 무서운 거래량이지. 3천만 주 이상 터졌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1,400만 주입니다. 근데 이날 3천만 주 두 번 터졌습니다. 올해 5월달, 6월달에. 이게 좋은 거래량이에요? 무서운 거래량이지? 차트를 볼 거면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도 이런 거래량 안 터졌어요. 차트를 맨날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눈이 목이고 왠지 갈 것 같고 그러시죠? 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이거 안 사고 제일테크노스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테크노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에서 버벅거릴 때 여기서 가서 주웠어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라 줍듯이 그 갯벌 가면 그 소라들 있지 않습니까? 소라 줍듯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양봉 하나 나왔길래 또 추천했고요. 네. 가서 주웠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1월 달에 제일테크노스는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을 안 했었어요. 1, 2월 달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하시죠? 죽어도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게 가는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종목 얘기해 드리면 재밌어 하시죠? 더 해 드릴까요? 이낙연 씨 것도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제일테크노스가 오늘 좀 팔았어요. 보시면 6월 13일 날 그 이후에도 요소 추천했다 그랬죠? 네, 아무튼 3,000 여기가 한 3,000원대에서 추천했는데 스윙으로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추천했고 오늘이죠. 7월 7일 오후 1시 10분경에 매도 사인했습니다. 현재 가격 여기에서 파시라고. 가격대는 6,500원에서 6,600원 정도였습니다. 1시 12분에 매도 사인 나갔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매도하면은 매도하자마자 매도 사인 내자마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천만에요. 매도 사인 어디서 냈어요? 어디서 냈어요? 여기서 나와요. 이 시간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눌렀다가 올라오고 되돌았다가 시간이 15분 20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니죠. 분할 매도를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요. 수익이 얼마냐면 65%가 넘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추천한 지 한 2주 됐는데 수익은 60%가 넘었어요. 이게 스윙으로 낼 수 있는 수익이에요. 윤석열 대장주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제가 하나 써놨는데 우리가 매수할 때가 여기였거든요. 이런 자리였는데 매수할 때는 신용이 별로 없죠. 신용이 거의 최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팔고 나서 지금 막 팔고 있거든요. 어때요? 신용이 급증하죠. 거래 터지면서 신용 급증하잖아요. 이게 무슨 징후겠어요? 과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반 개인들하고 정반대로 하죠. 저희 방에 직장인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벌써 윤석열 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서현 안 사고 이거 샀어요.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샀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 추천하면 오래 걸린다는 편견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네, 바로바로 갑니다. 정확하게 큰 흐름을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수익이 오늘 많이 났어요. 물량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지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신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윤석열 대장주로 제일테크노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검색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직 안 올라온 윤석열주 사고 있겠죠. 옛날에는 대선주가 일제히 이제 한꺼번에 급등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갑니다. 자, 이건 윤석열주죠, 그죠? 아까 대성산업도 참고하시면 돼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낙연 씨 거 얘기해 볼까요? 이낙연 씨 거 얘기를 잠깐만요. 종목을 지금 제가 많이 준비해놨는데 잠깐만요. 메모해 놓은 거 좀 같이 해볼게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홍정욱 관련주가 KNN이 대장이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오늘 쉬었어요. 그냥 보합권이 있었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한 3%인가? 네. 마이너스 4%까지 좀 빠지다가 종가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 얘기 안 했었는데 KNN이 급등하면 뒤에서 바로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고려 산업. 이것도 오늘 보합권에 있었어요. 안 갔거든요. 근데 디지털 조선이라는 게 지금 치고 나갑니다. KNN이나 고려산업이 급등할 때 디지털 조선은 뭐였냐면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만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KNN이 거기 갈 때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KNN이 딱 쉬니까 형님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쫙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아서 수급이 안 좋으니까 전체 종목은 못 가고 일부만 지금 살짝 가는 거예요. 서원, 이낙연 관련주 지금 누르죠? 남선알미늄 누르죠? 그쵸?
그러면 이낙연주 안 가나요? 범양건영 계속 가잖아요. 떠 있죠. 간다기보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아, 이 종목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유 종목이라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말고 아무튼 이낙연주가 다른 것들도 지금 살짝 올리는 게 있어요. 아, 요건 얘기해도 되겠다. 인화전공이라고 이건 이제 단계하는 방에 오늘 추천했는데, 인화전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이낙연주인데 잘 모르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오늘 13% 급등했어요. 요건 얘기해도 돼. 요거는 이제 추천주인데 노출도 되겠네요. 어차피 단기니까 이거. 네. 제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아까. 지금 이제 라이브 쪽 종목을 얘기할 뻔하다가 거의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걸로 할게요. 네. 요게 오늘 아침에 그것도 오늘 7월 7일이죠, 그죠? 오늘 아침에 인하전공 이낙연이라고 아침에 추천했어요. 시초가에 샀는데 시초가가 이제 플러스 1%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13%까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단기 수익이 12% 됩니다. 단타치라고 오늘 아침에 단기하는 방에 추천한 거예요. 이낙연주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왜 많이 해드리는 줄 아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남산암인용 떨어졌죠? 서원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쪽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윤석열 씨 주는 아까 얘기했었던 대성산업가죠. 아니면 제일테크노스. 사람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조선 있죠? 디지털조선이 홍정욱 관련주로 그렇게 많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KNN이나 고려산업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홍정욱 관련주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뒤늦게 KNN이나 네? 아니면 고려산업 샀겠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무거워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조선 이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 움직인 적은 있지만 크게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여기 한번 있었죠? 옛날에. 오랫동안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걸로 바톤 터치한 거예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왜냐면 급등해 있는 거를 사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9시 넘었네요. 네, 9시 한 10분까지만 하고 마무리 이제 져드릴게요. 방송을 이제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이낙연 씨 거까지 얘기했고, 홍종욱 씨 거 얘기했고, 윤석열 씨 거 얘기했고, 이낙연 씨 거도 다 얘기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종목들이 지금 아주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에서 대거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낙연 관련주랑도 겹치는 게 많아요. 특수건설, 우원개발 이런 것들 이낙연 씨하고 이제 많이 엮여 있죠. 코리아 SE 이런 것도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어요. 이 중에 우리 회원들이 잘 아는 것도 있죠. 이 중에 우리 회원들 보유 종목도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특수건설 뭐 이런 것들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 뭐 덕신하우징 그 다음에 뭐 상호개발 KT 서브마린 이런 것들도 이낙연 관련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해저터널 관련주죠. 이게 왜 급등했냐면 정세균 국무총리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하 고속도로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특수건설, 이하공영, 동아지질, 우원개발, 코리아 SE 이런 것들이 급등한 거예요. 해저터널,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거든요. 내일 아침에 이게 만약에 내일 아침 추가 급등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주이면서 뉴딜 정책주로 엮을 수 있거든요. 세력이 작정하면 내일 뽑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정부 고위관리가 얘기하니까 바로 테마 붙어버리잖아요.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매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뭐냐면 대선주가 과거 있죠? 과거 패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개인들 불안심리, 수급 부족 그리고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법이나 옛날 공략법으로 주식을 말 그대로 테마주를 이런 것들을 대선주를 공략하시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실수를 많이 하시느냐? 인터넷 검색 그리고 차트 뉴스 위주로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가 많으신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수가 누군지 아세요? 주식 고수는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예측이 100%다 맞고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종목 한두 개만 하는 사람, 여우처럼 요렇게 잘라가면서 현금 쥐고 막 고르는 사람, 조정을 싹싹싹 미꾸라지처럼 다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실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식 고수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예측이 100% 맞는 사람, 그런 사람 없고요. 절대 실수 안 하고 조정을 다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요. 진짜 주식 고수는 함부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수냐? 어떤 문제, 사건, 사고, 즉 변수가 생기죠. 그거를 잘 이겨내고 또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식 고수예요. 더듬어서 가는 거라고요. 제발 비건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안 좋은 뉴스 보시면서 뇌를 자꾸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맑아야지만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방해하는 거 있죠. 뉴스, 차트, 뭐 인터넷 검색 있죠. 그런 글들 그거부터 매도하세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 좋은 종목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거 그만하시고 나쁜 것부터, 그거 나쁜 습관 그거부터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시원해지실 거고 분명히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리아 SE, 뭐 이하공 이런 거 상한가 나왔죠. 이 중에 저희 방 보유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매집해놨거든요. 네. 우리 회원들이 지금 입 꽉 다물고 얘기를 안 하시죠? 왜요? 기분 좋으시니까. 네, 최근에 치워놨거든요. 오늘 이제 재료가 나와서 또 급등을 했네요. 아무튼 이게 다 뭐예요? 넓게 보면 3차 추경, 뉴딜 정책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매집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거나 무료 방송에 의존해서 주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어제군요. 어제도 저희 방에서는 3차 추경 수혜주 미리 다 매집해놨어요. 요즘에 어떤 종목들 매집하냐면 대선주, 3차 추경, 정책주 이런 것들 매집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도 좀 사놓는 게 있고요. 네, 든든하잖아요, 그죠? 네, 좋은 종목으로 무장을 지금 해놨게 이제 매집을 많이 해놨거든요. 완전 무장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좀 빨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GL테크노스 한번 더 볼까요? 대선주가 시작을 벌써 했어요. 보이시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미 상승을 시작했어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지런이님이 질문하셨죠? 네. 포트가 몇 종목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그분 투자 성향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 성향에 맞게 몇 종목 정도 하시라고 그분 각자 맞춰서 얘기를 해드려요. 네. 그 비중 조절이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분 성향에 맞게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아니면 투자 금액이 얼마신지 어떤 성향이신지 다 여쭤보고 그렇게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벌써 9시 이제 10분이 다 됐군요, 그죠? 네. 자, 궁금하신 거는 제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신규원들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선택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수요일이죠,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들어가세요.